안녕하세요.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눈 밑에 처짐 그리고 울퉁불퉁함 이런 것 때문에 왠지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고 이러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술인 하안검 수술과 눈 밑 지방 재배치 이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과 나에게 필요한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 가장 큰 차이라고 본다면 절개를 어디에 하느냐 그리고 수술 범위가 얼만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거는 피부 절개가 아니라 점막 절개, 즉 눈을 뒤집으면 보이는 빨간 속살, 의학용어로는 결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막을 열고 들어가서 울퉁불퉁한 눈 밑을 개선해 주는 거를 눈 밑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는 밖에서 보이는 피부, 즉 속눈썹을 따라서 피부 절개를 하고 안쪽의 구조물들을 잘 배치를 다시 해준 다음에 남는 피부를 잘라내주는 이런 수술을 하안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눈 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수술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해부학적으로 눈 안쪽으로 이제 절개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튀어나와 보이는 지방 주머니를 터트려서 지방을 꺼내주는데 이 지방을 안와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방이 자꾸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울퉁불퉁 보이는 거니까 지방을 꺼내주고 눈물 고랑이라고 눈 밑에 꺼져 보이는 고랑이 있어요. 이 고랑이 생기는 이유는 뼈하고 이 피부 사이에 아주 튼튼한 인대 조직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뼈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데 이 인대 조직이 계속 피부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이 피부가 안쪽으로 푹 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인대를 다 박리, 즉 띄워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꺼낸 지방을 이 눈물고랑이라고 이전에 인대가 있었던 자리에 배치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뼈하고 피부가 서로 들러붙었던 곳에 지방의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들러붙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눈물고랑이 재발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지방은 지방을 뺐으니까 꺼지고 꺼져있던 눈물 고랑은 이 지방이 채워졌으니까 다시 올라오고 그러면 평탄화가 되는 이런 작업을 지방 재배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하안검 수술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해부학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피부 절개를 하고 안쪽으로 쭉 내려가서 안쪽의 구조물들을 노출을 시켜주는데 눈 밑 지방 재배치와는 다르게 수술 범위가 훨씬 더 넓게 들어가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은 이 눈 밑 지방 재배치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술 과정을 포함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를 해준 이후에 경막을 강화해서 다시 지방이 밀고 나오지 않도록 경막들을 다 타이트닝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나서 꺼져 있는 앞광대 이 부분도 쭉 끌어올려줘서 골막, 즉 뼈에 있는 튼튼한 이 막 조직에다가 리프팅을 해서 하나하나씩 다 걸어주는 거예요. 앞광대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수프 리프팅이라고 표현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앞광대 리프팅, 수프 리프팅을 통해서 처져 있는 볼도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나서 눈 둘레에는 눈 둘레 근육이라고 하는 알륜근이 있는데 이 근육도 처져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끌어올려서 외안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골막에 고정을 해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처져 있는 근육도 쭉 끌어올려 주면서 애교살도 일정 부분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처짐이 심한 경우는 외안각 인대가 늘어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외안각 인대 성형 수술이라고 그래서 인대도 조여서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수술, 즉 처져 있는 눈꺼풀도 올려주는 이런 과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쭉 해주는 거를 하안검 수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될까 아니면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자가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가 있냐면 스냅백 테스트라고 해서 본인의 눈꺼풀을 잡고 이렇게 쭉 잡아당겼다가 살짝 놔줬을 때 1초도 안 돼서 착 붙고 이런 경우는 늘어난 게 없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피부에 잔주름이 심하지 않고 누가 봐도 피부에 늘어짐이 없는 이런 경우는 눈 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되지만 1초 이상 또는 2초에 걸쳐서 서서히 달라붙는 경우는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안검 외방까지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하안검 수술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결국 중요한 거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내가 눈 밑 지방 재배치가 효과적인지 하안검 수술이 효과적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 드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나이 제한이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50대인데도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20대라 처진 게 없어 보이는데도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은 40대까지는 눈 밑 지방 재배치를 선호하는 편이고 50대 이후부터는 하안검 수술을 선호하는 편이지, 나이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구분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경우에 하안검 수술이 더 필요하느냐, 바로 눈 둘레 근육이 얼마나 처져 있는지, 그리고 피부에 여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안검 수술의 중요한 척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피부 여유가 많고 눈 아래 처짐이 심한 경우는 눈 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이나 피부의 늘어짐이 더 심하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눈 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의 차이점과 나한테는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결국은 나에게 필요한 수술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에 대해서 흉터가 걱정이다, 또는 나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눈 밑 지방 재배치만 꼭 하고 싶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마음을 조금 열어둔 채로 나에게 필요한 방법을 찾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얼굴 디자이너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